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 뉴스입니다. 현대건설은 한국가스공사가 현대건설 등 13개사에 대해 총 2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측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캐피탈은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3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4.8%로 배당금 총액은 150억 4,191만 원입니다. 한국전자홀딩스는 지난해 실적이 매출액 52억 원, 영업손실 11억 원, 당기순 손실 427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적자 전환됐습니다. 태양CNL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2%, 만기 이자율은 5%이며 사채 만기일은 2020년 4월 5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고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정복 시간인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됐었고 대선 테마주들의 급등세도 눈에 띄었었는데요.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른 오늘 증시 시나리오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글로벌 1, 2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삼성그룹 간의 연루 의혹을 소개하며 주주들에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잠시 뒤 전문가 의견도 듣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2부의 문은 김영구 멘토와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날이 오늘 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도 또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까요? 네, 정말 오늘이죠. 자, 오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기점으로 좀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쨌든 주식시장에 조금 활력이 넣는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불확실성 해소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주 정도는 조금 그전에 많이 빠졌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되게 컸었단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불확실성 해소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씩 챙겨보고 그 다음에 국내 지수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살짝 이렇게 빠졌죠. 15 라인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5 라인에서 반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15 라인에서 세게 조정 구간, 이건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한번 다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까지 살짝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꼬대주는 모습이 아래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라인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점 라인, 종고점을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자릿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짝 올라갔죠. 저 밑에 113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자. 이런 의견을 드렸죠. 자, 중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3300포인트. 여기가 가장 거의 머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 관련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꺾어 올라왔죠. 여기가 저점 라인이에요. 다시 파동을 만들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는 올라갈 때 파동을 만들거든요. 쭉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갔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하면서 추세를 만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의 저점 자리를 높이냐 안 높이냐 이 포인트를 보면 되는데요. 금은 올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도 이렇게 빠졌죠. 예.
하지만 50달러 요 라인에서는 또 하방이거든요. 하방에 대한 진라인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점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항상 보았듯이 50달러, 그 다음 저 밑에는 45달러,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었거든요. 그 라인에 박스권 밴드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는 어제 특이한 거는 종가에 외국인들 수급들이 확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국내 주식도 정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하단 상단 여기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코스피는 그래도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는데요. 코스닥 가격은 가격 조정 이 시점에 기관과 가격이 다 들어온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주가를 잡아놓고 나머지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조선, 건설, 철강 쪽이 순환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못 갔던 업종들이.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그동안 계속 밑에서 못 올라갔던 업종들이 올라간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밑에 있는 업종들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기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되게 싼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성공적인 올해의 이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 단타는 어렵다. 스윙 투자, 그 다음에 끌고 가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드렸죠.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600포인트 저점을 잡아놓고, 계속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정말 코스닥 같은 경우 많이 빠졌어요. 8월달부터 시작해갖고, 710포인트부터 시작해갖고, 빠지기 시작해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서 잘짠 반등 주고 다시 600포인트로 왔거든요. 많이 힘들었을 건데, 다음 주부터는 좀 불확실성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다고 또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되게 맞아떨어지는 요즘 시장 같아요. 많이 다들 힘들어하시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힘내시고요. 따뜻한 봄날처럼, 주식시장 좀 꽃을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을 또 드려야죠. 예, 오늘은, 건설 쪽에 또 한번 추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GS건설, 추천을 드릴 거고요. 박스권 상단에 있죠. 이렇게 밴드 상단에 있고, 많이 빠졌죠. 이제 슬슬 머리를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500원 밑에, 한 3만원부터 3,500원, 요 사이에서 매수해서요. 쭉 들고 가는 전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절가는 28,000원, 28,000원 라인 잡아놓고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3,500원에서 3만원 라인 구간,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건설주 GS건설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놀링에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단타가 너무 안 나와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단타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들, 그 다음에 기대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인데요. 이제는 조금 더 투자의 습관, 그 다음에 매매 기법들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세우면 되고요. 내일 제가 강연회가 있거든요. 토요일 날이요. 여의도에서 금융투자 교육원에서 2시부터 5시까지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 매매 기법들을 바꿔나가는,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그 눈, 저번 주 성내에서 되게 재밌게 강연회를 했던 것 같아요. 여의도도 정말 이번 주 오셔가지고 많은 거를 배워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망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매수보다는 관망을 해서 불확실성이 걷어지는지 시장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GS건설 추천드렸고요. 그 가격대 오면 매수해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개구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예, 김영구 멘토께서는 상반기에 거래소 내 시장의 주도 업종을 조건철 씨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건설, 철강주인데요. 추천주도 이쪽으로 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매수보다는 관망을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인 투자 의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강연회에 대한 문의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시각이 8시 48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장을 11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역삼 지점의 임동하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십니까? 예, 오늘 먼저 말씀드릴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예.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화장품 면세점, 여행 관련 업종 등이 반등에 나섰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재평가 속에 전일 5% 이상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소한 중국행 정기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이 될 만한 여행지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아웃바운드 여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항공업계에서 보이고 있고 따라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인천공항의 실적을 보면 화물 수송량이 전년 대비 16.9% 증가하면서 지난 6년간 최대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화물 부분의 레버리지가 큰 동사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 오늘 새벽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기 때문에 유류비 비율이 높은 동사에 대해 장기적으로도 시장에 관심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 SK텔레콤입니다.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성 조치와 국내 정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우려감도 커져가고 있던 상황에서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통신 업종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SK텔레콤은 통신업종 대표 종목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G와 관련해서도 선도기업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SK플래닛의 부진한 실적을 반영하며 3사 중에서는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올해는 지난해 수익성 저하의 원인이었던 비용 측면에서 크게 감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법 이익 증가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큰 폭 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주가 수준에 있어서도 PBR 기준 과거 5개년 평균의 저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평가 매력 부각과 함께 아울러 4% 중반 정도의 배당 기대 수익률도 투자자들을 이끌 만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전일 시장에서 오랜만에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났었던 가운데 섬유 의류 업종 내 종목들 대체적으로 상승에 나서며 좋은 모습이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동사의 주가 움직임, 장 초반부터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동사는 운동화 제조업자 개발 생산업체로서 아디다스향 제품이 60%와 리복 브랜드 제품 4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보면 최근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유명 브랜드 운동화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아디다스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중국 매출 부분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또한 향후 중국 소비를 바탕으로 매출 증가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아디다스가 2005년 인수한 리복의 재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화승 비나법인에 리복 이노베이션 팀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도 지난해 10월 상장 이후 계속해서 연기금이 매수에 나서면서 누적 기준으로 337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수급적인 특징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봤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역삼 지점의 임동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님 오셨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개장 전 주목해야 될 포인트 한 말씀씩 여쭤볼 텐데요. 먼저 유창희 대표께 여쭤볼게요. 네, 뭐 오늘 코스닥 흐름을 좀 본다라면은 어저께도 그랬습니다만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 상대적으로 강했던 부분들은 선보시 동시 만기의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저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IT 위주로 좀 강세로 움직였다가 그런 부분들이 장 막판에 갈수록 좀 상승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러한 종목군이 다시 이제 어저께 상승폭을 줄였던 부분들 다시 메꾸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IT주들에 대해서의 오전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기민 팀장께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이제 다음 주 16일 우리나라 목요일 FOMC를 앞두고 당분간 관망장세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와 고용이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내외적으로는 이제 사드 이슈나 아니면은 이제 또 여러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점점 이제 변수들이 많아서 이제 지수들이 이제 상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변수에 흔들리기보다는 이제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이제 면밀히 기업 분석을 통해서 약간의 가치 투자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때로는 이제 저평가된 기업에 이제 적절한 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뭐 관심 같은 종목 으로 몇 가지 뽑자면은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아니면은 뭐 카프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좀 뽑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드 이슈로 이제 며칠 떨어지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5% 정도 이제 급등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한번 시장 보면서 같이 한번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에서 인용이 결정이 된다면 그간 많이 빠졌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유창희 대표께 좀 여쭤볼까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 그 공백기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면은, 본격적인 대선 랠리로 갈 수가 있고, 그렇다라면 어찌됐든, 야권 후보들이 조금 더 여권 성향의 후보들보다 더 높은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권 성향의 후보들은 사드 관련해서 재검토라든지, 혹은 배치 취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기들이 먼저 더 성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선 결과를 좀 보고 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지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면은 중국 소비주들이 중국의 사드 규제 우려로 인해서 그동안 약한 흐름을 띄웠던 부분들이 이번 주 주말 정도에 혹은 오늘부터 중국이 어떤 액션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주가에 반영할 수도 있고, 물론 어저께는 그렇진 않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낙폭 가대 인식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식이 흘러나온다라면은 충분하게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또 지금 대선 주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분들의 주가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흐름은 어떨까요, 대표님? 마찬가지로 일단 탄핵이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용이 된다라면은 어쨌든 2달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오늘 시점을 기점해서 60일밖에 안 남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이 난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면 연말로 미뤄지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이 힘을 빠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달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게 된다라면, 확정이 된다라면은 문재인 테마주든, 황교안 테마주든, 안희정 테마주든, 안철수 테마주든, 일단은 오늘 같은 날은 모두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가 넘어갔을 때, 여론조사라든지, 주말에 여권, 야권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좀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리겠습니다만은, 대선 테마주들은 제가 보기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건 이것을 이제 신규를 투자한다라고
봐야 되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앞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정책을 어떤 이슈를 좀 내보냈던 그런 섹터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되, 다만 뭐 과거에 고등학교 동창인의 뭐 지인의 뭐 친척의 뭐 지인의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참가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 것도 같고 또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자신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장은 좀 쉬어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오늘 장은 굳이 쉬어갈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단기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대선 테마주들 잘 하시는 분들 역시, 뭐, 오늘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만약에 탄핵이, 뭐, 인용된다라면, 뭐, 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은 증시 자체가 최근에 2100포인트를 돌파를 못 시키고 계속 머뭇머뭇 거렸던 부분들이 돌파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3월 말 정도까지 쭉 완만하게 뭐 2200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놓는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좀 강하게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IT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하게 대응을 하실 수도 있는 하루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단기 매매 잘 못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쉬고 다음 주에 봐야 될까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간 관심 갖고 지켜봤던 종목이 조금 빠진다면 매수의 저로의 철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될 겁니다. 잠시 뒤 장 개장하고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예. 3월 10일 금요일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유럽 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시켰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될 것도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떨지 먼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약보합,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좀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200만 원 이하로 좀 출발했다는 부분들, 199만 8천 원 정도 출발을 하면서 흐름이 조금 약하게 출발했고요. 반면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2% 상승 출발이기 때문에 좀 두 종목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한 종목이 상승 전환되거나 한 종목이 하락 전환되면서 일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IT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오늘 방향성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삼성생명, 뭐 LG화학 등은 소폭 한 0.5% 내외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전력이라든지 네이버, 삼성물산, 뭐 신한지주, SK텔레콤, 특히 뭐 중국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좀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의 흐름도 오늘 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 흐름을 좀 묶어서 같이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거래소의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혈강금속 쪽은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은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화학주들, 중국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주라든지, 아니면은, 전통 화학주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좋은 흐름을 좀 연출시키고 있다. 다만, 일부 이제,
정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화장품주들 쪽으로 해서 매기가 조금 더 강하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음식료 업종군들도 많이 빠졌었는데 음식료 업종군들도 일단 아침에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현재 코스피가 0.2% 가까운 약간의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반전을 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160억 정도 매도세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어저께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오후장을 갈수록 외국인들이 그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됐던 걸 본다라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매수세는 시간이 경과가 될수록 매도세가 확대가 되기보다는 매수로 좀 반전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것들이 IT 쪽으로 해가지고 좀 두루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어제보다 0.12%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출발 상황도 유창희 대표께 좀 여쭤볼게요. 네, 코스닥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 정도 상승세로 출발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셀트리온하고 로엔, 코미팜이 소폭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카카오라든지 CJ ENM, 뭐 메디톡스, 뭐 바이로메드 등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FA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IT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아까 거래소에서는 중국 소비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화장품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힘을 좀 내고 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군들도 상대적으로 힘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 중국 소비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뭐 화장품주들이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코스닥에는 중국 소비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도 중국 소비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게임주들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소비주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게임주들이 올라오고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화장품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분위기 자체가 뭐 개별 종목 양상을 좀 띄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같이 묶어서 확 다 오르고 있진 않다. 그래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지금 약한 종목군들이 좀 반전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좀 강한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좀 줄어든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흐름을 쭉 보니까 약간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는 약간 OLED 관련된, LCD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힘을 내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약한 흐름을 좀 띄고 있습니다. 일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코스닥이 비록 코스닥은 상승을 하고 출발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체감지수라든지 좀 전망 자체는 조금은 안 좋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일단 외국인들이 한 18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좀 매수로 반전되는지 여부, 또 매수로 반전된다 하더라도 한 200억 이상의 매수가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상황도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엇갈리려서 출발이 됐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강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빨간불을 켠다고 해서 모두가 웃는 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잠시 뒤 오늘장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고요. 이번에는 김기민 팀장님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 주는 일단 이벤트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뭐 대선부터 이제 여러 사드나 정치적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식 비중이 이제 조금 확대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뭐 또 시장 외적인 걸로 이제 뭐 종목을 몇 가지 좀 보면은 항공주 같은 경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한항공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 이제 항공주인데 요즘에 뭐 사드 보복, 이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서 뭐 이제 중국의 중국선 노선 이런 게 좀 경기를 잃게 되면은 이제 기업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매출의 이제 54% 정도가 이제 항공 여객 매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14%가 이제 중국 노선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총 매출의 한 8% 정도가 이제 중국 노선 이제 매출인데 한 4% 정도는 이제 아웃바운드,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국을 나가는 이제 중국 노선이고, 그 다음에 한 4% 정도는 또 인바운드, 중국인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중에 그럼 최대 4%에서 한 최소 2% 정도, 한마디로 이제 100% 수익에서 한 2% 정도가 이제 중국에 의한 수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큰 타격을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한 요 며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는 조금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좀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한 32,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한 목표 주가를 갈 것 같고요. 한 손절가 한 17,000원에서 한 19,000원 정도 또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슈가 많을 때는 이제 여러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조금 뭐 약간 매도와 매수 타이밍에 있어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서 약간의 이제 저평가된 곳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기민 팀장께서는 추천주로 대한항공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매수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 대한항공 27,000원 선이라는 거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0.65% 상승한 19,444포인트로 출발되고 있다라는 사실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환율은 2원 90전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1,161원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장 특징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시장 대비 많이 오르거나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까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굿팻말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좀 부정적이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분석해 볼 종목은 현대 홈쇼핑입니다. 극단적인 저평가 분석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현대 홈쇼핑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떨지 보겠습니다. 3, 2, 1. 네, 오늘장 4% 급등이 나오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긍정적인 의견이세요? 저는 뭐 현대 홈쇼핑이라서 뭐 좋게 보는 게 아니라 홈쇼핑 주들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성격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홈쇼핑은 그 중에서도 조금 다른 홈쇼핑 대비해서 좀 덜 올라왔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홈쇼핑 주들이 그 최근 2년 정도 상당히 좀 몸살을 앓았죠. 첫 번째 몸살을 앓았었던 것은 그 건강식품 예. 백소오궁 사태가 좀 발생이 되면서 신뢰성이 이제 한번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좀 이제 좀 과당 경쟁 혹은 조금 그 갑질 행포라 그러죠. 그 중소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혹은 약간 뇌물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좀 이미지가 훼손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가 조금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경기가 좀 안 좋아하면서 소비가 안 좋았는데, 보통 이제 소비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백화점이 먼저 소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오프라인 유통망의 소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홈쇼핑은 오히려 소비가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던 게 과거의 사례예요. 왜냐면은 소득이 줄거나 소비가 줄게 되면 외출을 안 하기 때문에 집에서 TV 시청 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좀 저렴한 그러면서 좀 좋은 홈쇼핑 물건을 많이 샀는데, 이미지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인터넷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을 넘어가면서 홈쇼핑사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성장성이 좀 정체 현상을 띠면서 정말 뭐 2중 악재, 뭐 3중 악재, 뭐 4중 악재로 계속 실적이 좀 뚝뚝뚝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상당히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 혹은 작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발생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홈쇼핑주사들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 같은 경우가 방송 연장권을 좀 획득을 했고, 특히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방송 채널 그 변경권을 부여를 갖고 있죠. 그 케이블 TV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입료라든지, 또 현대 홈쇼핑이 조금 추구하는 게 홈쇼핑으로 있는 게 아니라 홈쇼핑을 약간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마디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면서 같이 온앤오프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올해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홈쇼핑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 뭐 예전에 고점 때까지 올라간다라고 단번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한 12만 5천 원, 뭐 한 13만 원 언저리까지는 뭐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성장성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죠. 현대 홈쇼핑에 대한 굿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배드 의견 듣겠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네, 제가 현대홈쇼핑에 이제 약간 이제 배드 의견을 드린 거는, 네, 역시나, 네, 지금 여러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제 극단적 저평가에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와 매수의 타이밍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이미 포화가 돼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급 등을 하거나 급 낙을 하는 상황에는 주로 이제 심리가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이제 주가는 이제 심리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네. 투자 심리가 반영된 상태의 주가를 투자하신다고 보기에는 약간 이제 기간을 길게 잡으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표면 이제 실질 경기는 조금씩 이제 좀 위축되었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이제 서민 경기는 많이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위축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쪽으로는 채널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그냥 단타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심리장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뭐랄까 좀 시장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투자로 인해서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때로는 뭐 저가에 사서 이제 고가에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예. 그런 전략이 이제 반대로 될 때 때로 이제 고가에 들어가서 이제 저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배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 홈쇼핑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 카프로 볼 텐데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경영권 분쟁 소식에 연일 약세다 기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실지 여쭤볼게요. 3, 2, 1. 굿 의견 두 분 다 주셨습니다. 먼저 기기민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카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나일론을 이제 생산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제 대주주로는 지금 효성이 있는데요. 예. 코오롱과 효성인데, 지금, 네, 맞습니다. 며칠째 지금 카프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카프로 같은 경우 이제 한 2,000원 정도 주가에서 지금 한 1년이 안 되는 시간에 지금 8,000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요. 이렇게 예. 올라간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카프로 같은 경우는 꽤 역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거의 한 주가가 최고치에는 한 3만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유는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이제 중국과 이제 나일론 같은 이제 수출 수입을 할 때 출혈 경쟁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종 업계 이제 다른 이제 카프로와 같은 이제 다른 업계들은 다 이제 좀 약간 무너졌고, 그 중에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카프로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혹시 요즘에 이제 여러 이제 공산품들을 보실 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옷이나 이런 쪽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는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IT와 전자 쪽에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일론 공장 같은 거를 중국 지분을 이제 세우기로 했던 것들이 다 이제 인가 취소가 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1년간은 카프로가 조금 더 성장할 텐데 단기적인 이슈로 보면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작은 변수들에 이게 조금 흔들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성공적인 투자는 하기 어렵고 이 기업을 좀 분석했을 때 1년간은 한 그래도 이제 수출과 수입에 문제는 없을 거고 심지어 이제 뭐 사드나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려버리면 단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줄일 수도 없는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할 때는 뭐 예전처럼 뭐 3만 원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한 1년 정도 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 손절가는 한 7,200원 정도로 생각하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제가 만약에 이제 직접 투자를 지금 바로 할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또 샀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추천을 하신 겁니다. 김기민 팀장께서는 카프로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2배 수준이죠. 16,000원 선까지도 보시고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중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말이죠. 유창희 대표께서도 굿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떤 관점이세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카프로가 효성과의 경영권 분쟁, 그러니까 박승원 사장 교체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온 것은 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내일 당장 상장 폐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에서의 뭐 경영권 분쟁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겠습니다만은 카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 매출이 뭐 급히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카프로 락탐 자체가 카프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70% 점유율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효성이 한 40% 이상의 매출을 카프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영진에서 만약 효성이 졌다고 해서 이제 카프로에서 공급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영진 그 교체라든지 이런 분쟁은 일시적인 이슈고 이것이 실적에 미칠 영향성은 적다. 그렇다면은 우려감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들은 다시 주가가 원래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한 3일 정도 빠졌고 오늘도 한 4% 넘게 빠진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막판이나 혹은 다음 주 초반에 지지선을 좀 확인하고 일정 부분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께서는 목표가 그럼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뭐 막 길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나왔고 이것이 해소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한 9,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그 이후까지는 일단 9,000원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프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 하나 볼까요? 대성산업인데요. 50% 이상 자본 잠식 생겼다는 뉴스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25%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종목 지금 이렇게 급락을 이용해서 사도 좋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들고 계셨던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팻말부터 볼까요? 2, 1. 예, 두 분 다 배드 의견이시죠? 유창희 대표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대성산업이 최근 MBK 파트너스 쪽에 대성가스가 뭐 매각이 되면서 조금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죠.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고, 그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고 나서부터는 뭐 그렇게 뭐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50% 이상 자본이 잠식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뭐 주가가 한 24 거의 뭐 하한가 언저리에 지금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작년에 이제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으로 인해서 뭐 손실이 증가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성산업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 실적이 썩 좋지 못했어요. 계속 적자세를 보여줬었고, 물론 이러한 적자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조금
그동안 좀 버틸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이 쉽지 못했다는 것이 좀 평가가 나왔고 자본 잠식 그냥 50%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큰 거예요. 50% 이상의 자본 잠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한가 언저리가 최근에 한 지지가 됐던 2,300원대라서 다음 주에 뭐 오늘과 같은 폭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까 뭐 카프로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매수해서 손실 보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 눈 질끈 감고 비중을 좀 줄이신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본 잠식이 혹시 상장 폐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이것이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100% 전액 자본 잠식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보통 50%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절차가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보통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번에 뭐 자본 잠식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어떤 당장 회사가 상장 폐지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은 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분명히 좀 꺾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두 분 모두 대성 산업에 대해서 배드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기민 팀장께도 여쭤볼게요. 네.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단 회사 자체를 보게 되면은 뭐 석유, 가스 판매, 건설 유통 사업 이제 뭐 이런 쪽을 지금 운영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물론 뭐 유가도 많이 하락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왜 배드 의견을 드렸냐면 이렇게 사실 이제 예전부터 뭐 투자자들한테 하는 거 이제 뭐 흔히 있는 말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기회로 보고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약간 조급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 다시 살아날 이제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있고요. 한 그 시점에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대성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 여기 지금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그럼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매수 타이밍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럼 매도 타이밍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 매수와 매도는 반대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꼭 매도를 해야 되는 건 매도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2014년과 2015년 연결될 때 부채 비율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회사가 부채 때문에 무너질 회사는 아닐 거라고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약간 이 관점에서 단기적에 들어간 부분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만큼 급락을 한 주식 같은 경우는 다시 급등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이제 어느 정도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포인트라고 하면은 저는 배드. 그리고 매도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것도 배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산업 오늘 급락하고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김기민 팀장께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급락할 때 무조건 매도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오늘장 추천주, 증권사 추천주 듣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형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직까지는 좀 조용하죠. 국내장 오늘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수익이 많이 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탄핵이 인용이 될지 아니면 이제 기각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주식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LS 산전인데요. 4분기 가이던스 대비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는 8.2%, 전년 동기 대비 32% 좀 감소된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해 발생한 일회성 비용을 이제 충당금을 이제 일회성 비용을 좀 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올해부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발맞춰서 좀 매출이나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력기기 부분이 있고요. 또 전력 인프라 부분, 자동화 솔루션 부분, 뭐 융합 사업 부분 등등등 이제 여러 이제 글로벌 경기와 아무래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굉장히 펀더멘탈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가격대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거의 하단에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46,35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어제 오늘 이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5일선에서 21선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한 55,0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42,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래 쉬었고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좀 민감한 종목 중에서는 이제 중형주 관점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S 산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바닥을 잘 다졌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관점이셨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볼 텐데요. 이번에 컴투스 보겠습니다. 그간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의 수출길이 막힐 것이다,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래도 컴투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3, 2, 1. 네, 오늘장 강박권에 있고요.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을게요. 제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는 컴투스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뭐, 사드 보복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이제 게임 업종이나 이런 콘텐츠 여러 관련 그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요즘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이런 사드 보복에 의해서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또 보복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이 이제 보복을 했던 거를 조금씩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투자가 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 예전에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리니지 예. 네, 이때부터 해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 투자가 되면서 게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시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한 번에 이제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예. 네, 뭐, 방정식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정식 같은 경우 이제 미지수가 많고 함수가 많게 되면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그럴 때 이제 방정식을 쉽게 푸는 방법은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쉬워집니다. 여러 이제 미지수들을 조금씩 예. 이제 줄여 나가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정치적 이슈는 보기보다는 약간의 변수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해온 것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본다면은 앞으로도 조금 이제 더 괜찮은 시장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 관점을 보신다면은 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만 보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게임사 1년 정도 투자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물론이죠. 거기다가 뭐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작지도 않고요. 뭐 상당히 시가총액도 크고 있고, 네. 예. 괜찮다고 반면에 유창희 대표께서는 배드 의견을 주셨거든요. 반박 들어볼까요? 반박이라기보다는 예. 솔직히 모바일 게임 회사들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뭐 최근에 컴투스가 뭐 사드하고 연결지어서 나쁘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바일 게임사들이 그 흐름 자체가 어떻게 이어졌냐면은 작년에 이제 NC소프트사가 리니지 관련된 게임을 출시하기 전까지 뭐 CJ 넷마블이 리니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된 게임을 출시되기 전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이 실제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은 끝났구나라는 시각이 강했었는데 뚜껑을 딱 열고 나니까 여기서 폭발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모바일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못 만들었던 거구나
뭐 게임만 잘 만들면은 여전히 모바일 게임 시장은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게 확인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게임주들이 뭐 실적이 좋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우상향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아웃퍼폼 된 것이 그 포켓몬고가 갑자기 출시가 되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이 게임 작품도 중요하지만 지적재산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IP, 그 리니지라든지 포켓몬처럼 이러한 그 지적재산권을 잘 갖고 있는 회사들이 비록 게임은 좀 못 만들더라도 혹은 현재 지금 게임이 유저들이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더 잘 가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또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 신기루라는 것이죠. 무슨 신기루냐면은, 컴투스가 서머즈워라는 게임 하나가 솔직히 한 1, 2년 동안 잘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다 할 임팩트한 게임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에는 모바일 게임 유저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했다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약간 매출이 늘어날지언정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해외 유저들이라고 해서 뭐 한 게임을 10년, 20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임팩트한 게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주가 상승은 단순하게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컴투스는 뭘 다른 회사하고는 다릅니다. 실적 대비해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무리하게 주가 상승으로 단번에 일으킬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좀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번에 오늘 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실 대선 테마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주인데 어제는 급락하더니 오늘 장에서는 크게 올랐다가 또 빠졌어요. 종목별로 대응하고 있고 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네, 역시 부정적이시죠, 이창희 대표님. 네. 뭐 저는 아시다시피 예. 테마주는 아주 학을 뛰는 사람이라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세요? 과거에 안 좋은 아니요. 경험? 그게 아니라 예. 거기서 학을 뛰고 오신 분들이 맨날 와서 전화해서 울면서 맨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예. 테마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일반 투자자 물론 솔직히 돈 벌려면 테마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형체가 없는 테마주들은 하시면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테마주는 테마주 중에서도 제일 하급인 테마주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거는 그래 어떤 회사가 뭘 한대 그 사업이 앞으로 뭐 몇 조 원, 몇 천억을 벌 수 있대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뭐 그게 성공하면 벌 수 있겠죠. 근데 대선 테마주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자치가 있을 때 테마주는 누구 친척이래, 누구 친구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친구하고 친척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테마주 중에서 제일 하급인 테마주고, 그것이 오늘 같은 날에 어떤 정치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좀 보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 테마주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라는 의견 주신 건데요. 김기민 팀장님도 역시 부정적이시죠? 네, 뭐 저도 같은 이유로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테마주 같은 경우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본질을 본다기보다는 약간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단어를 인용하자면 신기루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한 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테마주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심리에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탄핵 선고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에 관한 테마주라기보다는 이제 차기 대선에 대한 테마주로서 이제 뭐 지금 1등으로 이제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테마주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뭐 꼽자면 DSR 같은 경우 있습니다. 뭐 DSR 같은 경우 이제 최대 주주가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동문인 뭐 이런 회사인데요. 이런 테마주를 만약에 한다고 보면 제가 한 60분 정도 투자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 기간을 갖고 투자를 할 의향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굿 의견이신 거네요. 굿 의견은 근데 하지만 그 EG 같은 경우는 저에 대해서는 배드고요. 물론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테마주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다만 테마주를 꼭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은 예. 이런 투자 같은 경우도 경험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굳이
꼭 테마주를 한다면 앞으로 달려갈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다시 연결해봤고요. 예, 오늘 장 특징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점검해드리는 이슈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한 번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쏠려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 증시의 방향이 어디 쪽인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지점장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풍랑이 불어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기둥을 잘 잡고 있어야 쓸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에 비해서 의외로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바람은 굉장히 대단하게 크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드리고요. 기본을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의 탄핵의 이슈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근본은 주식으로 이루어졌죠. 주식이 뭔가요? 기업의 조각입니다. 기업은 주식이 모여서 하나의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업은 뭔가요? 기업은 산업과 해당 시점에서의 경기 상황, 그리고 트렌드,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하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도전하고 응전하는, 도전을 당하였을 때 응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기업들한테는 중요하죠. 그래서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어떤 산업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트렌드화에 있는지, 그리고 이 트렌드와 산업 분야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대응을 하는 기업 내부의 그 정신이라든가 기업가 정신은 어떤지, 그리고 자체적인 체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이 주식 분석에서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의 요체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이걸로만 주식시장이 다 되면 오히려 좀 쉽죠. 많은 분들이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 축이 더 있어요. 즉, 주식이 어디서 거래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은 사실은 이렇게 앞서 이야기했던 이쪽 부분에서 거의 모든 흐름들이 다 되는데요. 상장을 해서 주식이 등장하는 유통시장, 즉 주식시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는 그것 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유통시장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럼 유통시장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유통시장은 뭐냐면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그리고 참여자들이 지불한 금전,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유통시장은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통시장은 참여자들에 의해서 방향성이 잡히는 곳입니다. 즉 참여자들은 사람에 의한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호를 가진 존재이고 호불호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곳이고, 즉 사람의 심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 기본적인 유통시장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탄핵 이슈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업에 대한 영향보다는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 이슈가 정책 변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데 정책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거기에 동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자체, 이벤트 자체는 당장의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뭔가요? 정책이 아니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탄핵이라는 이슈에 온 건 눈과 귀와 입이 쏠려 있죠. 지금 시장 분위기 보니까
딱 눈치 보기 장세예요. 어떻게 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통시장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이고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니까 이 심리의 변동성에 의해서 오늘 시장은 변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이슈가 기업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이슈가 아닐지라도 심리적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변동성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탄핵의 결정이 탄핵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를 생각을 추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뭔지 한번 보죠. 일단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탄핵 인용 쪽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약 뭐 80% 정도로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탄핵 그 인용 시하고 기각 시에 투자 심리 변화를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보면서 보셔야 되는데, 물론 그 일반적인 심리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심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과 일반 여론조사의 비중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그것은 감안하시되 어찌되었건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재판문이 어떻게 읽어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한 1시간 정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각각의 건에 대해서 읽을 때, 이거는 뭐 기각사유입니다. 이것은 인용사유입니다. 뭐 이렇게 언론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요동이 일어날 수 있죠. 심리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탄핵 기각시하고 인용시 각각 어떤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 기각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80%의 국민이 탄핵 인용을 찬성하니까 기각을 하면 80%의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흐름들이 어떤 양상을 전개시킬지 여부가 앞으로 핵심입니다. 즉 혼란이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만약에 혼란이 있더라도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큰 혼란이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건 국민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국민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건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게 국민저항이냐, 국민들이 자기 생업 열심히 하고 자기 생업에 충실하면 그런 국민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생업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촛불 집회 인원, 이걸로 우리는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원이 과거보다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국정 상황이 매우 혼란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혼란해지게 되면 미래 예측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지면 결국 불확실성은 증가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내수 관련이나 국내 기반을 둔 기업들은 이 혼란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면서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출 중심 기업들은 별로 영향 안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출 중심형 대기업들은 그렇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큰 변동 없는 흐름을 보여줄 거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기각 시에 하루 이틀은 몰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삼성그룹주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씨의 복귀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반면에 이제 사드 관련주들은 이제 좀 어려워지겠죠. 사드 관련 흐름이 완전히 확정되고, 또 하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시스템이 MD 시스템에 우리나라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심리적 충격이 한 번 더 오면서 사드 관련 피해주들은 반등했던 부분까지도 내놓고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형 수출 종목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내부 상황보다는 세계 경기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되더라도 별로 큰 상관이 없을 것이고, 내수 관련주들과 그리고 중소형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탄핵 인용식 보죠. 탄핵 인용을 하게 되면 대선 레이스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대선 레이스 시작이 되면 정책에 대한 환기가 시작이 되겠죠. 대선 주자들마다 어떤 정책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거기에 관심이 쏠릴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정책이 기업의 실적에 반영되려면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주식시장, 특별히 유통시장은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반영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반영을 받을 것은 뭐냐?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사드 관련 그동안 피해주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주식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드가 이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서 없어진다? 이건 보장 못해요. 보장 못하지만 심리는 이거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야? 사드도 철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 심리는 주가에 반영될 거라는 얘기죠. 실제하고 상관없이 심리에서 시장은 반영될 겁니다. 이쪽 업종 종목들이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반등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따라서 빠졌던 화장품, 여행, 카지노, 엔터, 문화, 게임, 홈쇼핑 이런 내수 관련 기업들과 중국 수요 관련 주식들은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정책 소외주들은 부활 가능성이 있겠죠. 장기적인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만 현재로 땡겨오니까요. 이런 정책적으로 소외됐던 뭐 게임 산업진이나 이런들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당연히 내수 활성화 정책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내수 관련주들과 그와 연결된 신사업 관련주들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도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양극화가 현재 큰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탄핵까지 오는 과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이런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면 불리하게 되는 업종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고 부동산 자산 가격에 의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쪽은 좀 불리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복지 관련 기업들은 복지 관련 재정들이 더 많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해당 기업들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시대적인 과업 중에 하나이죠. 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일자리는 어디서? 대기업에서 많이 나온다?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많아질 수 있죠. 그렇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중소형주들이 포진한 코스닥 기업이 코스닥 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동반 성장 관련, 상생 관련 법안들이 입안이 되게 되는 그런 기대감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신기술 사업들이 발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약바이오라든가 4차 산업 관련 그리고 뭐 IoT 이런 쪽으로 더 지원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투자자들의 환기를 불러일으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몇 시간 앞두고 시장에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따른 업종별 투자 전략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